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한테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지금 주가 흐름 상태가 굉장히 좋죠. 막 한 번에 급등을 이렇게 빵빵빵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훨씬 장기적인 우상향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너무나도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금요일에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7%로 마감을 해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좀 급등을 하면서 6.4%로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온 데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 하는데, 자, 지금 뉴스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오션이 HD 현대 쪽으로 고발을 했던 거를 취소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조선사들이 캐나다 잠수함 70조짜리 규모의 수주전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둘 다 지금 조선사 쪽으로는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하나오션이랑 HD현대중공업이 지금 일본이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이제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입찰 관련 소송전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지금 하나오션 쪽에서 HD현대중공업 쪽으로 올해 3월에 그 KDDX 군사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원래 이 KDDX 입찰이 훨씬 더 빨리 나올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사를 끝내고 나서 입찰을 넣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미뤄졌었다가 올해 연말에 한국 방산업체 쪽에서 우리 이제 소송 못 기다린다, 우리는 일단 임의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차피 올해 12월 지나기 전에 현대중공업 아니면 하나오션 쪽으로 발주가 어차피 나오는 순서였는데, 하나오션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경찰 고발을 취소한다고 밝혔었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뭐 KDDX 수주에 있어서 걸림돌도 없어졌을 뿐더러 나중에 이제 해외 쪽으로 함정 수출 같은 것들을 할 때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이 코리아 원팀으로 입찰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발을 취소한 것이 굉장히 향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두 기업의 고발전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호주 호위함 있죠? 이게 한 10조 규모의 수주전이었는데, 호주에서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랑 독일 쪽이었나요? 그쪽 선박사를 우선 협상자로 넣었었던 이유가 이렇게 국내 조선사 두 개가 싸우고 있으니까 원팀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일본이랑 독일 쪽은 원팀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일본이랑 독일로 발주를 넣은 이유를 봐서 아마 원팀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오션이 고발 취소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호주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조선사들이 넣었었던 입찰서를 보면 일본이랑 이쪽 독일, 유럽 쪽 얘네들보다 훨씬 배 가격이 쌌어요. 그거를 봤을 때도 하나오션이 취소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그 원팀으로 나가기 위한 뭐 절차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캐나다 쪽에 이제 잠수함 부분 70조 규모 시장을 일본이 포기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지금 일본 기업들이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입찰할 참여할 계획이 원래부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일본 기업들은 캐나다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타와 주재 일본 대사관이 예전에 한번 밝혔었어요. 그리고 가능성도 계속해서 꾸준히 제시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왜 못하냐를 봤을 때 이 사업에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시되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잠수함 같은 경우는 2026년도 때 건조를 들어가서 2029년에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요 납기를 일본 조선사 쪽에서는 맞추기가 어려웠었다라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예 경쟁사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애초에 일본은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수출한 전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의 잠재적 구매가 국가 전략을 바꿀 만큼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함정 수출에 대해서는 레퍼런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납품을 꾸준히 해왔었기도 하고, 방산 레퍼런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나올 이 캐나다 잠수함 70조 규모의 시장은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앙골라 쪽에 소난골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탱커랑
LNG선을 12억 보를 발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LNG 캐리어랑 탱커 발주 준비 중이라고 하죠. 제가 이거 유료 기사라서 제가 이제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었는데 여기 밑에 내용을 보시면 4척의 수에즈막스급 탱커를 9,500만 달러에 수주할 예정이고 밑에 보시면은 3척의 LNG 캐리어선, LNG 운반선을 2억 6천만 달러에 수주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당연히 계단 가격이겠죠. 계단 가격. 그래서 지금 앙골라 쪽에서 탱커랑 LNG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쪽으로는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감이 너무 많아요. 지금 3.5년치 수주도 다 받아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로 계속해서 일감이 전 세계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했었죠? 일단 공급량은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락이 걸렸죠. 근데 일거리,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제한인데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판매하는 배의 가격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 때문에 조선사들의 신조 성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클락슨에서 나온 선가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신조 성과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89.1포인트 수준이에요. 예전에 과거 호황기 때 찍었었던 피크 신조 성과가 191.7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죠. 2.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주가 계속 나올 건데 25년도 때는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가 더 열리기 때문에 발주가 더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수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신조성과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은 계속 봐야 되고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다른 조선사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임에도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업종들만 보시더라도 예를 들면은 최근에 바이오 같은 애들, 알테오 지금 오늘만 해도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었고 펩트로는 하한가를 찍어서 다시 반등을 했어요. 바이오 섹터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제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보이죠.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는 이미 장기 평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만들어 주고 있지만 여기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다시 내려갈지는 아직 좀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가 나오면서 조금 들리긴 했지만 여기서 저는 더 올라가려면 근본적인 HBM 관련된 것들 그리고 D램 점유 하이닉스 쪽으로 D램 점유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반도체 삼성전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지금 요거를 볼 게 아니라 조선, 원전 크게는 요 두 개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뭐 큰 요번 시장에서는 요번 사이클에서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애들은 워낙 잘 가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 BHI 같은 경우에는 수주도 계속 들어오면서 신고가 계속 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7%까지 올라갔다가 윗골을 좀 달았지만 지금 주가 추세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또 중소기업 G2파워 얘네도 계속해서 윗골에 달고 있지만 올라와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섹터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선업을 보유하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뭐 대응할 건 딱히 없어요. 그대로 그냥 보유하고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현대중업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오면 한번 담아볼만 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정확히 22만 500원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오션 같은 경우에도 3만 5천 원 선에서 여러분들 매수 유의하다고 했었죠. 근데 오늘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쪽으로는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만 너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려도 되나 싶을 만큼 좋은 소식만 너무나도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우려했었던 HD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의 이 공방전 이게 지금 해결이 됐다 보니까 사실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아 원팀으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원팀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바로 직전 영상은 아니고 지지난 영상인가? 호주 입찰 떨어지고 나서 그 영상 때 제발 원팀으로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팀으로 실제로 이번에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해외 수출길도 확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썸네일에도 HT 현대중공업이랑 한오션을 같이 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은 이제 서로 싸울 필요 없이 같이 가는 섹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발주로 나오는 이제 KDDX 요거는 이제 뭐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둘 중에 한 명이 채택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되겠지만, 그 외 나머지 해외 건들은 같이 나가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25년도 때 본격적으로 주가가 빡빡 튀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대중공업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열어주면서 올라가 줄 것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편안하게 좀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솔직히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살 사람들은 밑에서 웬만하면 다 샀고, 이제 위로 올려쳐주기 하는 거는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외국인 기관 이런 주체들이 끌어올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두 손 놓고 구경만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여러분들 시간 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